이제부터 센차 아키텍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차 아키텍트는 센차 터치와 EXTJS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통합 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센차 아키텍트를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센차 터치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센차 터치에 대해서는 RGO의 센차 터치 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시고 센차 아키텍트를 들으시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센차 아키텍트의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차 터치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센차 터치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직접 모두 코딩을 해서 화면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을 모두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화면 툴에 대해서 이런 것이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센차 아키텍트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쉽게 센차 터치나 EXTJS 같은 것들을 쉽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센차 아키텍트의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센차 아키텍트의 기능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주얼로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센차 아키텍트는 위즈윅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 위즈윅이라는 것은 위즈위그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즉 보는 대로 얻는다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대로 그것을 가져다가 끌어다 놓는다든지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 센차 아키텍트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에디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코드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코드를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앱을 서버에 바로 게시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게시한 서버의 앱을 미리 보기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앱을 배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이러한 내용들은 코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 사례를 준수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것들이 센차 아키텍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센차 아키텍트의 모습과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센차 아키텍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센차 아키텍트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센차 아키텍트의 사용의 준비는 가장 먼저 톰캣 서버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다른 곳에서도 써보셨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톰캣을 설치를 하시고 그 후에 이제 센차 홈페이지에 가셔서 센차 아키텍트를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센차 아키텍트는 원래 유료이기 때문에 정식 버전을 사용하시려면 따로 결제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잠시 써보시고 싶은 분들은 체험판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험판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센차 아키텍트의 사용이 준비가 되었으면 이 아키텍트를 학습하기 전에 센차 터치 2에 대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갖춰 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센차 터치 2의 MVC 아키텍처 구조 개발을 해 보셨으면 훨씬 이 센차 아키텍트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차 아키텍트의 화면부터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차 아키텍트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에디터 프로그램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면의 구성은 위쪽에 메뉴가 있고 툴바가 있고 도구바가 있고 그 외에 프로젝트 매니저나 아니면 컴피그 같은 창들이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이라면 가운데 이렇게 캔버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화면의 모양을 비주얼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위쪽에 있는 이 코드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센차 터치의 코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잠깐만 살펴보시면 어떤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지 쉽게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세한 메뉴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그때그때 각각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이렇게 도구 상자가 있는데요. 도구 상자 왼편에는 컴포넌트 목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컴포넌트들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이 그 옆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도구 상자 화면 때문에 화면이 너무 작게 느껴지시면 위쪽 화살표를 누르셔서 화면을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구조가
MVC 아키텍처 구조를 따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 뷰스, 스토어, 그리고 모델 등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들을 역할별로 구분을 해서 이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속성창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디자인 화면이나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선택한 컴포넌트 같은 것들에 대한 속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존재하는 속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속성들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직접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하단에 왼쪽에 보시면 작은 네모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0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로그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실행한 내역을 로그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는 창입니다. 이 로그 창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곳에서 발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한 메뉴들에 대한 내용은 직접 실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려면 위쪽 툴바에서 이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되고 파일 메뉴에서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개발 툴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센차터치 2.2로 시작하는 이 내용으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선 간단하게 패널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올리시려면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의 여러가지 메뉴 중에서 컨테이너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옆쪽에 있는 이 도구 메뉴 등이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목록 쪽에 있는 패널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을 적용하시는 방법은 그냥 클릭, 드래그로 이 화면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요. 패널을 끌어서 캔버스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자동으로 패널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이 프로젝트 관리 창에서도 뷰스 아래쪽으로 마이 패널이 자동적으로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이 패널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 컨피그에서 속성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번 내용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변경을 할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화면에 글씨가 출력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이 프로퍼티 중에 HTML 글씨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Hello RGO 센차 아키텍트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 캔버스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코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 코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코드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센차터치를 사용을 해서 내용을 만들려면 일일이 우리가 손으로 직접 입력해 줘야 됐던 코드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을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역시 툴바에 세이브를 눌러주셔도 되고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세이브 패스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개발 공간에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아무렇게나 원하시는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Hello 센차 아키텍트 이런 이름으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후에 세이브를 눌러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의 세이브가 성공했다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해준 경로에 찾아가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한 내용으로 이렇게 폴더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쪽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먼저 화면에서 보여지는 app.html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 화면 구성을 하는 app.js 파일도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 폴더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뷰 폴더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입력을 했다면 여기에 컨트롤러라던가 모델 이러한 내용들의 폴더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뷰 폴더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패널을 생성을 해줬기 때문에 mypanel.js라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뒤쪽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app.html 파일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html 파일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센차 아키텍처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파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렇게 크게 특별한 점 없이 화면에 처음 구성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센차 라이브러리를 지정을 해 주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라이브러리 연결을 우리가 로컬이나 다른 서버가 아니라 이렇게 센차 서버와 연결을 해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게시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센차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센차 터치의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서버나 아니면 모바일 웹에서 가져오시고 싶으시면 여기에 경로를 그 경로에 맞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app.html 파일을 기준으로 경로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센차 라이브러리를 센차 터치 올.js 파일로 이렇게 한꺼번에 로딩을 해 줬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로딩을 하게 되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 시에 꼭 필요한 기능만 로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센차 터치.js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스크립트에서 수정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직접 경로를 수정해 주셔도 되지만 센차 아키텍트에서 속성을 통해서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위쪽 프로젝트 관리자의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리소스 아래쪽에 라이브러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 속성창을 보시면 라이브러리 베이스 패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경로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경로를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코드에서도 자동적으로 경로가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조금 전에 app.html 파일을 보시게 되면 또 아래쪽에 css 파일을 연결을 해 줬고 그리고 화면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app.js 파일과도 연결을 해 줬습니다. 이 css 파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버와 연결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위에와 마찬가지로 로컬과 연결을 해 주시고 싶으시면 여기에 다른 경로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차 아키텍트로 가셔서 조금 전에 살펴본 라이브러리 베이스 패스 아래쪽에 보시면 테마라는 속성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블랙베리나 혹은 윈도우 모드로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윈도우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테마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변경된 내용을 저장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을 하신 후에 생성된 폴더에 가셔서 app.html 파일을 다시 열어보시게 되면 위쪽의 스크립트에 테마의 이름이 조금 전에는 디폴트였던 것이 윈도우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의 속성을 변경을 함으로써 우리가 적용되는 화면 테마를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폴더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이번에는 app.js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app.js는 센차 터치 앱의 어플리케이션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런치 이벤트가 발생할 때 좀 전에 생성한 마이 패널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크게 복잡한 내용 없이 간단하게 뷰스에 마이 패널이 추가되어 있고 이름은 마이 앱 그리고 런치 이벤트 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마이 패널이 생성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생성된 폴더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가한 이 패널인 마이 패널은 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듯이 앱의 뷰 폴더 안쪽에 이렇게 mypanel.js가 자동으로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mypanel.js 파일을 보시게 되면 화면 단위로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패널을 분리하거나 통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널이 생성이 되고 안쪽에 HTML 속성에 우리가 입력해준 Hello RGO 센차 아키텍트라는 내용이 출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코드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의 툴바에서 퍼블리시를 클릭을 해서 게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퍼블리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퍼블리시 패스라고 해서 우리가 게시를 할 경우에 이 웹서버가 있는 위치를 설정해 달라는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센차 터치 개발을 위한 이 웹서버 루트 경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이 hello SA 폴더가 있는 곳에 있는
이 서버의 주소를 적어 주시고 컨티뉴를 누르시게 되면 퍼블리시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게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게시된 센차터치 프로그램을 확인을 하시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퍼블리시 옆에 있는 프리뷰, 즉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앱서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서버가 기동되어 있지 않다면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앱서버를 기동을 하시고 미리 보기를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프리뷰를 누르게 되면 프리뷰에 URL 프리픽스라고 해서 역시 경로를 설정해야 되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우리가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웹서버에 프로젝트를 게시하기 때문에 그 주소 경로를 적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불러와지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작성한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때 불러와지는 브라우저는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을 해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각자 설정을 해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보여지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게시하기와 미리 보기 경로를 지정을 해줬었는데요. 다시 우리가 센차 아키텍트로 가서 퍼블리시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처음 지정한 내용으로 바로 이렇게 퍼블리시가 되게 되고 프리뷰를 눌러도 이렇게 지정한 내용과 함께 프리뷰를 누를 수 있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퍼블리시 내용을 변경을 하고 싶으실 때는 위쪽 메뉴에서 에디트를 클릭하시면 맨 아래쪽에 프로젝트 세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이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URL 프리픽스와 퍼블리시 패스라는 내용이 나타나서 이곳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원하는 경로로 저장을 하시고 미리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수정을 한 내용으로 미리 보기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리 보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센차터치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체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요소 검사라는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요소 검사 항목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검사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아래쪽 왼쪽에 있는 언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크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요소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조금 전에 눌러본 이 언덕 말고도 옆쪽에 Show Console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가 어떤 오류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이 콘솔 창에서 간단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를 클릭하면 바로 그 부분으로 이동이 돼서 우리가 간편하게 소스 코드를 수정한다거나 추가한다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화면에 웹페이지 요소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지금까지 이 엘리멘츠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실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화면을 줄여서 보시게 되면 이 엘리멘츠에서 나타난 화면의 요소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이 브라우저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크게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날 부분이 없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때는 이 코드가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게 되면 해당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분해서 또 그 부분을 수정한다거나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위쪽에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요.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 리소스를 기준으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의 app.js 파일이라던가 센차터치 라이브러리 파일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내용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 소스, 타임라인 이런 것들도 각각 필요에 따라서 확인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수정이나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게시도 해보고 미리 보기도 해본 후에 미리 보기 화면에서 요소 검사까지 수행을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본격적인 센차 아키텍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센차터치 MVC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센차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센차 아키텍트는 MVC 모델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프로젝트 관리자에서도 그 모양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MVC 아키텍처를 어느 정도 아셔야지만 우리가 센차 아키텍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센차 아키텍트의 이 MVC 아키텍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VC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index.html 파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은 app.html 파일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파일은 센차 터치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CSS 파일을 호출하고 우리가 HTML에서 시작 페이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app.html 파일에서도 센차 터치 JS 파일이나 센차 터치 CSS 파일과 연결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pp.js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app.js 파일이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구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그러한 파일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컨트롤러는 우리가 화면이나 또는 내부 프로세스 흐름 같은 것을 제어를 해주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내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어, 뷰라는 것이 있는데요. 스토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저장할 뿐만이 아니라 가공을 할 수도 있고 또 호출을 해오는 것도 이 스토어를 이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는 화면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화면을 포함해서 이 뷰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MVC 아키텍처를 개발하시려면 순서에 따라서 개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차터치 MVC 아키텍처를 개발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가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ndex.html 파일 아래 app.js 파일이 있고 그 app.js 파일이 또 컨트롤러나 스토어, 모델, 뷰 같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연결된 구조를 구성을 해주시고 나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 후에 뷰나 모델, 스토어, 컨트롤러들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뷰 화면을 구성을 해주시고 이제 데이터 구조를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델을 이용을 해서 구조를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토어와 프록시를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서버와 연동이 된다면 프록시를 설정을 하고 데이터만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컨트롤러를 생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컨트롤러를 생성을 하시고 나서 이 사용하려는 컴포넌트를 레퍼런스 이름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퍼런스에 등록된 컴포넌트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액션을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액션에 지정된 함수를 정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순서를 지키셔서 MVC 아키텍처를 개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예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예시를 통해서 이 MVC 아키텍처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VC 예시가 되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만들어 본 예제에서도 이런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app.html 파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index.html 파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름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index.html 파일이든 app.html 파일이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index.html 파일을 사실 별 내용이 없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app.html 파일이나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요. 필요한 센차터치 라이브러리를 연결을 해주시고 전체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app.js 파일과 연결을 해주는 것이 이 index.html 파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app.js 파일이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구성을 담고 있고 이 앱을 대표하는 파일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app.js 파일에는 컨트롤러라던가 뷰에 대한 정의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pp.js 파일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app.js가 시작될 때 발생하는 이 런치 이벤트에서 화면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센차 아키텍트에서는 자동으로 시작 컨테이너를 ext create를 통해서 생성을 하고 시작 화면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센차 아키텍트에서 패널을 올렸을 때 내용이 이렇게 자동으로 코딩되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requires에서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호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패널, 다른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모델이나 스토어, 컨트롤러 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pp.js 파일을 살펴봤고, 다시 앱 폴더에 들어가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 모델, 스토어 등의 폴더가 있는데요. 각각의 폴더 안에 컨트롤러 파일과 모델 파일, 그리고 스토어 파일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뷰 폴더에는 당연히 이렇게 myview.js 파일이 들어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MVC 아키텍처를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뷰에 화면을 나타내는 view.js 파일부터 시작을 해서 파일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myview.js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 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면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나 패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ext define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뷰는 앱의 어딘가에서 호출을 해서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기에 이렇게 엘리아스 명을 줌으로써 이 해당 엘리아스 명으로 우리가 호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호출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호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것을 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myModel.js 파일의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이 모델은 어떠한 데이터의 형식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타난 내용은 일반적으로 스토어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엘리아스 명을 넣으셔서 나중에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config 속성에서 내용들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필드를 쓰시고 우리가 어떤 필드를 쓸지 네임이나 타입도 지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조금 전에 일반적으로 스토어에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스토어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토어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변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서 프록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프록시 대신 데이터를 사용하시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역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requires를 통해서 모델을 추가해줘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쪽에서 config를 써주시고 모델이나 오토로드 같은 거, 프록시 또는 데이터 등의 내용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mycontroller.js 파일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컨트롤러는 앱이 전반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화면에서 이벤트를 수행할 때나 아니면 컴포넌트를 지정해서 읽어오거나 하는 과정도 이 컨트롤러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config를 이용을 해서 모델, 스토어, 뷰, ref, 컨트롤 등의 내용을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컨트롤러에서 btn 데이터라고 해서 탭했을 때 온 btn 데이터가 실행되게 호출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후에 이 온 btn 데이터 함수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구현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어있지만 이 안쪽에 이벤트를 수행하는 내용을 적어주시게 되면 해당 내용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MVC 아키텍처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서 index.html 파일이나 app.js 파일 그리고 그 안에 컨트롤러, 모델, 스토어, 뷰 등의 파일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센차터치의 클래스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넘어갈 텐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센차 아키텍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센차 터치에 대한 기반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실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RGO의 센차 터치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센차 아키텍트를 사용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잠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센차 터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센차 아키텍트를 배우면서 기반이 되는 센차 터치는 제이슨 형태의 클래스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법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구현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app.js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app.j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다른 간단한 예제를 하면서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클래스의 정의나 구현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메인으로 정의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클래스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클래스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런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서도 우리가 다른 예제에서 이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런치 이벤트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행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런치 이벤트가 호출이 되면서 실제적인 내용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클래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ext define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birds라는 이름으로 한번 클래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define을 이용을 해서 클래스를 정의해주고 config를 이용을 하셔서 속성 같은 경우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하고 난 후에 아래쪽에 보시면 메소드 2개를 만들어 줬는데요. 메소드의 구현 방식은 이런 식으로 메소드 이름을 쓰시고 펑션 그리고 가로 안쪽에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flying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ly라는 이름과 speed라는 이름으로 메소드 2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클래스와 함께 메소드를 같이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준 클래스는 단지 정의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구현해서 만들어준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참새라는 이름과 비둘기라는 이름의 객체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스페로우라는 이름의 객체는 위에서 만든 버스라는 클래스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스페로우는 이 객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메소드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위에서 우리가 만든 fly 메소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객체 명과 메소드 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parrow.fly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게 되면 이 스페로우에 대한 fly 메소드가 구현이 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도브 역시 fly 메소드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우리가 위에서 fly 메소드를 이렇게 flying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도록 구현을 해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실행하게 되면 각각의 내용의 문자열이 출력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저장을 해주시고 이 app.js를 index.html 파일에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index.htm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센터터치 라이브러리를 연결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만든 이 app.js 파일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센서터치 라이브러리가 있는 경로를 정확히 적어주셔야지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index.html 파일을 기준으로 상위의 폴더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렇게 상위 폴더에 작성을 해주시고 같은 경로에 위치하고 있으시면 그 경로에 맞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이 index.html 파일을 크롬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크롬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예상했듯이 이렇게 스페로우 플라이, 도브 플라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준 객체 명과 그 플라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문자가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클래스는 또 다른 곳에서 상속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이 버즈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이번에는 서브 버즈라는 클래스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내용을 다시 만드셔도 되는데요. app.js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위에까지는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버즈라는 클래스를 정의해주고 config, 컨스트럭터 등의 내용을 써주신 후에 아래쪽에 메소드를 구현해주고 있는데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fly 그리고 speed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바로 아래쪽에서 이 버즈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버즈를 상속하는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ext define을 사용하셔서 마찬가지로 정의를 해주시는데요.
이름을 서브버즈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줬고, 이것이 우리가 버즈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extend 버즈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속을 해주시게 되면 이 서브버즈의 또 다른 메소드를 구현을 하지 않고 버즈에 있는 메소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또 다른 메소드 구현 없이 이 서브버즈에서 이글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 이글에서 바로 fly 메소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fly는 서브버즈에서는 구현해주는 내용이 아니고 위쪽에서 보시면 버즈 클래스에서 정의해줬던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버즈 클래스를 상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fly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정상적으로 상속이 돼서 정말 이 fly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지 크롬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크롬에서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글이라는 객체명과 fly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flying이라는 문자가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고 또 정의된 클래스를 상속해서 또 다른 클래스를 정의한 것까지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메소드 위쪽에 있는 config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config는 속성을 나타내는 영역인데요. 이때 이 config로 선언된 속성은 메소드가 자동으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소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어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버즈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쪽에 fly와 speed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버즈 클래스를 상속받는 서브 버즈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config 속성에 사이즈 속성을 넣어서 노멀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성을 선언을 해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생성이 되게 되는 메소드는 만약에 우리가 속성을 부여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size라는 속성명에 앞쪽에 set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속성을 불러올 때, 즉 읽어올 때는 size 이 속성명 앞쪽에 get 키워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apply가 붙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이 속성의 변경을 감지해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성을 써주게 되면 우리가 이런 메소드를 따로 구현을 해주지 않아도 set, get, apply를 붙여서 메소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apply siz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내용을 이 속성이 변화하게 되면 change size to, 즉 사이즈가 어떻게 변했다는 내용과 함께 새로운 사이즈의 내용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고 또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메소드도 구현을 해준 후에 그러한 클래스를 상속받는 또 다른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 후에 이 config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config 속성은 자동으로 메소드가 부여되게 돼서 우리가 속성을 부여할 때는 set을 이용해서 set 속성명, 그리고 속성을 읽어올 때는 get 속성명,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만드실 수가 있고 또 뭐 변화된 것을 감지되고 처리할 때는 apply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applied size를 이용해서 사이즈가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요. 이렇게 apply size를 이용하시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서브버즈를 이용을 해서 이글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글의 fly 메소드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이글 flying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위쪽에서 우리가 봤던 set size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set size를 이용을 해서 속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이렇게 big로 변경을 해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normal에서 big이 되었기 때문에 applied size에서 이러한 변화를 감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열어놨는데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 우리가 조금 전에 써준 change size to와 새로운 사이즈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우선 노멀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고 그 후에 우리가 big로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big로 변경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eagle하고 fly 메소드를 사용해 줬는데요. 그 내용 때문에 eagle flying이라는 문자가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보신 것과 같은 클래스의 속성은 이 클래스 안에 종속이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정적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속성을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센차 터치에서는 정적 변수라던가 정적 메소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스태틱스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한번 예제를 보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에 조금 더 몇 가지 내용을 추가를 해줬는데요. 구조는 조금 전과 윗부분은 동일합니다. 버즈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메소드들을 구현을 해줬는데요. 아래쪽에 이 버즈를 상속하는 서브 버즈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태틱스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스태틱스를 사용을 해서 정적 변수나 정적 메소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트위트라는 것과 스태틱 사이즈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를 해줬는데요. 이때 이 트위트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 명을 써주시고 클래스 명점 그리고 트위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태틱 사이즈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객체가 아닌 정의된 EXT-define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나서 크롬에서 실행을 해서 요소를 좀 살펴볼 텐데요. 크롬에 가셔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가 아래쪽에 화면에서 나타나도록 만들어준 부분은 없기 때문에 화면에는 그런 하얀 화면 그대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콘솔에 출력을 하도록 만들어줬는데요. 그래서 console.log를 사용을 해서 server_buzz.tweet와 server_buzz.size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래서 크롬에서 요소 검사로 가셔서 콘솔 창을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nother buzz와 big이라는 내용이 출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나 그리고 클래스의 상속 그리고 또 정적 변수, 정적 메소드 이런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 외에도 우리가 어떠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벤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벤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클래스에 부여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클래스를 상속하는 것을 배웠듯이 이벤트 역시 만일 어떠한 버튼과 관련된 이벤트를 만든다고 한다면 ext 버튼으로부터 내용을 상속받아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버튼에 이벤트를 부여하는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index.html 파일은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app.js 파일만 수정을 하셔도 충분히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index.html 파일은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app.js 파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requires를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requires에는 우리가 내용을 만들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호출하셔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패널과 버튼을 만들어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ext 패널과 ext 버튼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런치 이벤트 시에 발생할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클래스를 선언했을 때 본 것처럼 ext-define을 이용을 해서 유저 버튼이라는 이름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ext 버튼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정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서 config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넣어줬습니다. 속성을 보시게 되면 가로, 세로, 그리고 텍스트의 내용, 그리고 리스너에 우리 이벤트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fire 이벤트라는 메소드를 구현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리스너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아래쪽에서 화면에 보여질 패널을 만들고 그 위에 또 버튼을 만들어 볼 텐데요.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ext create를 이용을 해서 ext 패널로부터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패널의 이름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풀스크린을 true로 하면 전체 화면으로 보여지게 되고 아래쪽에 HTML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문자 같은 것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Hello Sencha Touch라는 내용이 출력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던가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어 줬습니다. 이미지 경로를 각각의 이미지가 있는 곳에 맞도록 설정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다른 경로에 이미지를 넣으셨다면 여기 URL 부분을 수정을 해 주셔야 나중에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널을 생성을 해 주시고 이제 버튼을 생성을 해 줄 텐데요. 버튼은 우리가 위에서 EXT 버튼에서 상속받아서 만들었던 유저 버튼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버튼을 만들어 주고 가운데로 이동이라는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든 이 my 버튼을 on 했을 경우에 이벤트의 내용을 적어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콘솔에 푸프라는 내용을 출력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set centered라는 내용을 true로 설정을 해서 가운데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넣어 주시면 되고 이 만든 내용에 대해서는 패널에 add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 my 버튼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 주시고 크롬에서 실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해당 index.html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이미지가 표현이 되고 그리고 위쪽에 HTML을 이용을 해서 출력하도록 만들어 놓은 문자열이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버튼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버튼이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어준 my 버튼입니다. 그 my 버튼 위에 텍스트를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이라는 내용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쪽에서 보시면 set centered true가 실행이 되게 돼서 가운데로 이동하게 될 텐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가운데로 이동을 누르시면 이렇게 버튼이 가운데 부분으로 위치를 이동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벤트의 구현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센차터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센차터치 프로그램은 센차터치의 파일 경로가 코드 안에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이 파일의 경로라던가 아니면 구성 같은 것을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MVC 아키텍처를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이 센차 아키텍트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파일의 구성이나 경로 같은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올라가 있는 것은 툴바로 우리가 간단하게 코드를 통해서 올릴 수가 있고 나중에 센차 아키텍트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쉽게 끌어오기를 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툴바를 올리시고 글씨를 제목으로 표시를 해주셔서 나타나게 해주신 후에 아래쪽에 이렇게 문자열이 출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현재 내용이 서브 파일에서 출력되는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파일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파일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보여지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처음에 그냥 하나의 파일에서 보여지도록 만들었었는데 이것을 두 개의 파일로 나누어 만들어서 서로 연동해서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전체적인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app.js에서 맡게 되고 이 안쪽에 출력되는 문자만 서브 파일이라는 JS 파일에서 생성해서 출력하도록 만들어 줄 텐데요. 그러면 먼저 이 서브 파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에디터에서 열어볼 텐데요. 지금 파일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파일을 닫아주시고 서브 파일.js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브 파일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브 파일.js가 하나의 객체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서 서브 파일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준 내용을 아래쪽에서 서브 파일.obj 이런 식으로 객체로 선언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그 내부에는 이렇게 init이라는 시작 함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init 함수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먼저 ext 패널이 필요한데요. 아래쪽에서 보시면 우리가 패널을 생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ext 패널을 추가를 해주셔야 아래쪽에서 패널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ext require를 이용을 하셔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아래쪽에서 서브 파일.패널이라는 이름으로 패널을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값을 1로 선언을 해주시고
HTML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서브 파일에서 출력되는 내용이라는 이런 문자열을 입력을 해서 나중에 화면에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서브 파일을 app.js에서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app.js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pp.js 파일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화면은 이렇게 메인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가진 app.js가 맡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널과 툴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quires에 각각 ext 패널과 ext 툴바를 추가를 해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이 서브 파일을 불러와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서브 파일 역시 이렇게 추가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equires를 통해 요청을 해야지만 해당 내용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역시 패널을 생성하고 있는데요. 이때 main.패널이라는 이름으로 패널을 생성해서 전체 화면으로 보여지게 만들어주고 아이템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때 추가한 아이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툴바 아이템인데요. 이 툴바 아이템이 위쪽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툴바에 타이틀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패키지와 경로라는 제목이 나타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만든 서브 파일의 내용으로 호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 서브 파일 .obj라는 객체로 우리가 선언해준 내용을 불러오고 그 뒤에 서브 파일에서 정의해준 init 함수를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init 함수에서 패널이 생성되고 패널에 글씨가 출력되게 만들어줬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실행이 되게 되고 아래쪽에서 main.패널에 add를 해서 이 패널을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app.js가 실행되면서 이 서브 파일의 패널이 보여지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작성을 해주시고 각각의 파일을 저장해 주신 후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은 화면 구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툴바에 제목을 올려주고 서브 파일에서 불러온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브 파일이라는 별도의 파일을 만들고 호출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MVC 모델은 아니지만 우리가 별도로 패널을 만들고 app.js 파일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그러한 예제였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이 부분을 응용을 해서 나중에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파일에서 호출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구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같은 경로상에 app.js와 같은 경로상의 서브 파일.js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동일한 폴더가 아닌 서로 다른 폴더에 구분해서 파일을 위치시켜보고 그때는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구조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하면 이렇게 우선은 index.html 파일이 있고 app.js 파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만든 서브 파일은 바로 이 동일한 경로상에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패키지 1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쪽에 이렇게 서브 파일.js를 위치를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이 해당 JS 파일을 불러올 때 이 패키지 1에서부터 경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 패키지 1 폴더 안쪽에 있는 서브 파일.js 파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 파일.js 파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네임스페이스를 패키지 1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 패키지 1. 서브 파일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이 obj 객체를 선언하실 때도 패키지 1을 포함한 모든 경로를 써주시고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init 함수를 써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패키지 1에서부터 모두 써주셔야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패키지 1. 서브 파일 패널에는 HTML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내용이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으면 이제 app.js 파일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requires에서도 서브 파일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 1을 포함해서 모든 내용을 같이 써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패널을 생성을 해주시고 툴바를 올려서 제목을 표시해 줬는데요. 아래쪽에서 이 서브 파일에 init 함수를 호출을 할 때도 이렇게 패키지 1의 서브 파일에 obj의 init 이런 식으로 경로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아래쪽에 패널 이름을 써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써주셔야만 정상적으로 내용이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크롬에서 확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1의 서브 파일의 페이지이고 이 서브 파일의 내용이 보여진다는 것을 이렇게 문자열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일이나 또는 여러 개의 경로에 파일들을 구성을 할 때 호출하고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경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써주신다는 것을 조금 전에 같은 동일 경로에 만들어준 예제와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컴포넌트와 컨테이너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센차터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만일 듣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센차 아키텍처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차터치에서는 이 컴포넌트가 결합되어서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컨테이너는 그러한 컴포넌트들이 배치되어 있는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화면에는 여러 컴포넌트가 배치되어 있고 또 이런 컴포넌트들은 컨테이너 안에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각 컴포넌트들은 ext 컴포넌트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차터치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서로 컴포넌트를 만들고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간단한 예제 소스 코드를 보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app.js 파일의 내용을 만들어 줄 텐데요. 보시게 되면 이름을 원하시는 이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아래쪽에 패널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requires의 ext 패널을 이용을 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치 아래쪽에 보시면 ext create, ext 패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도 많이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패널을 생성해주고 그 패널에 HTML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출력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전체적인 컨테이너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아이템스를 선언을 하고 그 안쪽에 X타입을 이용을 해서 패널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패널은 전체적인 컨테이너가 되게 되고 이 아래쪽에 X타입으로 선언한 패널은 컴포넌트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래쪽 컴포넌트로 이용된 패널에는 HTML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은 컴포넌트이고 자동으로 추가된다는 내용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 컴포넌트는 위쪽에 만들어준 컨테이너에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장을 해 주시고 크롬에서 실행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컴포넌트입니다.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X타입으로 선언한 패널에 넣어준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컴포넌트가 되게 되고 위쪽에 ext create, ext 패널로 만들어준 내용은 이렇게 전체적인 컨테이너가 되게 돼서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컨테이너에 추가된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컨테이너와 그리고 컴포넌트의 관계를 알아보고 또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런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컴포넌트를 별도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컨테이너에 add를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소스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는 이렇게 ext create, ext 패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아래쪽에 아이템을 선언을 해서 그 아이템 안쪽에 X타입으로 패널을 선언을 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 줬었는데요. 별도로 컴포넌트를 선언하고 add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먼저 패널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해 주시고 풀스크린을 true로 해서 전체 화면으로 보여지게 만들어 준 후에 HTML 코드를 이용해서 이 부분은 컨테이너라는 내용을 출력하게 만들어 줬는데요. 이렇게 패널을 하나 만들고 또 다른 패널을 아래쪽에 하나 더 생성을 해 줬습니다. 이 패널을 차일드 패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줬는데요. 보시면 크게 다른 내용 없이 위에 만든 패널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줬는데요. 이 경우에 X타입을 패널로 선언을 해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난 후에 패널에 add를 통해서 두 번째 만든 차일드 패널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게 되면 패널이 컨테이너가 되고 차일드 패널이 컴포넌트가 돼서 컴포넌트가 컨테이너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차일드 패널의 set centered를 true로 설정을 해서 가운데에 위치하게 만들어주고 set html을 이용을 해서 중앙에 위치라는 문자가 출력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저장해서 크롬에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화면을 만들어준 패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패널에 컨테이너라는 내용을 출력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 내용이 출력이 되었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보시면 차일드 패널이 중앙에 위치하게 만들어줬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차일드 패널이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HTML을 중앙에 위치라는 내용을 출력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차일드 패널의 set HTML을 잠시 주석 처리를 하시고 크롬 브라우저에 가셔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중앙에 위치하는 내용을 나타나지 않고 컴포넌트가 추가된 내용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문자가 출력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 패널을 생성해서 add를 이용을 해서 차일드 패널을 추가해주는 형식으로 컨테이너와 컴포넌트를 구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센차터치의 레이아웃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레이아웃은 컨테이너가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의 위치를 제어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아웃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기본값인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이 디폴트는 자동으로 컴포넌트의 위치를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것 말고도 카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화면을 카드로 쌓듯이 겹쳐놓은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fit는 꽉 맞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뜻처럼 여기 레이아웃에서도 화면에 컴포넌트를 꽉 차게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아래쪽으로는 H박스나 V박스 같은 레이아웃 방식이 있는데요. H방식은 가로 방향으로 나열이 되게 되고 V박스는 세로 방향으로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고 어떠한 모습으로 구성되는지를 본 후에 센차 아키텍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소스 코드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패널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널을 추가해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 내용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치 부분에 이제 해당 내용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컨테이너로 사용될 패널을 하나 생성을 해 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컴포넌트와 컨테이너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 해본 내용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ext create, ext 패널을 이용을 해서 패널을 하나 생성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레이아웃 방식을 정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좀 전에 배웠던 레이아웃의 종류 중에 가장 첫 번째였던 디폴트 방식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얼라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디폴트로 설정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아이템을 선언을 해서 두 개의 아이템을 추가를 해줬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게 만들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와 그린으로 각각 설정을 해줬습니다. 지금 주석 처리해 놓은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레이아웃을 디폴트로 설정을 했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구성되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의 구분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을 카드로 변경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첫 번째만 보여지게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방식은 여러 개의 화면을 카드를 쌓는 것처럼 겹쳐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화면만 보이게 되고 나머지 화면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핏 방식을 한번 볼 텐데요. 핏 방식을 저장하고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카드 방식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화면을 꽉 차게 보여지면서 두 번째 화면이 보여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핏 레이아웃은 컴포넌트가 화면을 꽉 채우게 되면서 여러 개의 화면을 구성해 줬다면 가장 최종적인 컴포넌트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컴포넌트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레이아웃 방식을 V박스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V박스로 변경을 하시고 새로 고침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